옛날 옛적에 노랗고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 부인과 초록색의 둥그런 완두콩 신사가 살았어요. 이 둘은 너무나도 사랑했고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10명이나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10명의 아이들 모두 엄마와도 아빠와도 다른 주름진 초록색 완두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완두콩 부부는 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와,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시겠지만은 사실 이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칠판으로 가보시죠. 네,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1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면밀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맨델이 완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부모 완두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그러니까 이 특징이 어떻게 자식에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자식에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유전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표적으로 유전이 되는 형질은 완두의 색깔이었었는데요. 완두의 색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완두에 노란색을 띠도록 하는 유전인자는 초록색을 띠는 유전인자에 비해서 우성이었다. 그리고 초록색을 띠도록 하는 유전인자는 열성이었다. 그래서 이 표기를 노란색 유전인자는 라지 Y로 표기를 했었고, 그리고 초록색 인자는 스몰 y로 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요거까지 기억이 나시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성과 열성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뭔가 우성이 더 뛰어나고 열성은 뭔가 아예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노란색 유전인자와 초록색 유전인자가 서로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도록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게 우성, 그러니까 이 완두에게 노란 색깔 띠도록 하는 이 유전인자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유전형별로 표현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좀 전에 다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유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께 염색체 하나, 아버지께 염색체를 하나 받는데 각각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유전자의 조합, 그것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을 유전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완두가 노란색이다 라고 하면은 이 겉으로 드러난 완두의 색깔 형질은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형은 노란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완두의 색이 초록색으로 보인다면은 표현형은 초록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기억이 나시죠? 그쵸?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우리 입을 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우선 유전형이 어머니께도 노란색을 받고 아버지께도 노란색을 받은 라지 Y다. 이 경우에는 표현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완두의 색깔이 되니까 어떤 색깔이 되게 될까요? 여러분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어떤 색깔이죠? 그렇죠. 바로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 노란색, 아버지께는 초록색을 받았어. 이 경우에는 표현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도 이제 노란색이 이기니까, 우성이니까 노란색이 더 겉으로 잘 드러나려고 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얘도 노란색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어머니께는 초록색, 아버지께는 노란색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어떤 표현형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표현형이 드러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도 초록색, 아버지께도 초록색을 받은 이런 경우에는 표현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이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여기는 아예 노란색 인자 자체가 없으니까 뭐 이기고 지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완두의 형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완두의 모양이 있습니다. 완두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둥글둥글한 땡땡한 둥글한 거, 그리고 주름진 쭈글쭈글한 주름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두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둥근형이 우성이고 그리고 주름형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할 때 둥근형은 라지 R 그리고 주름형은 스몰 r로 표기를 하는데요.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복습 개념은 아니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대답하면서 따라와줘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완두의 유전형이 라지 R. 엄마한테도 둥근 거, 아빠한테도 둥근 걸 받았다. 이 경우에는 드러나는 표현형이 뭘까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둥근형이 드러나게 되겠죠. 둥근형 두 개만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하나씩 섞였어. 이 경우에는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어떤 게 될까요? 둥근 게 될까요? 주름진 게 될까요? 여러분, 자,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그럼 입으로 대답해주세요. 알겠죠? 자, 어떤 표현형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둥근형이 이기니까 둥근형. 요때도 마찬가지로 둥근형이 이기니까 둥근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도 주름, 아빠한테도 주름을 받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이제 주름형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도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뭐 라지 Y, 스몰 Y 그리고 라지 Y, 스몰 Y인 두 부모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은 노란 색깔 3대 그리고 초록 색깔 1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인 두 부모가 만나서 교배를 해서 자식을 가지게 되면은 둥근형 3대, 주름형 1로 자손의 그 표현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을 120 알맹이를 낳았어요. 완두콩 알이 120개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중에서 90개는 둥근형, 그리고 그 중에서 30개는 주름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뭔가 그 근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의 복습을 이제 1단계로 이 정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복습 플러스 오늘 배울 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랑 살짝 섞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뭐냐면은 읽어보면은 주름진 녹색 완두는 어떤 유전형일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까지 주름진 거면 주름진 거, 녹색이면 녹색, 그러니까 색깔과 모양을 따로따로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번에 섞어서 배워보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사전 지식을 알려주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만 있으면은 대충 이 정답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주름진 녹색 완두는 어떤 유전형을 가지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답을 알려주기 전에 만약에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자, 다 생각하셨나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주름진 것이 스몰 r이고 그리고 녹색이 스몰 y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주름진 녹색 완두는 유전형이 스몰 r, 스몰 y구나.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름진 거는 무조건 스몰 r이잖아요. 라지 r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둥근 형태가 되잖아. y도 마찬가지죠. 라지 y가 하나라도, 그러니까 노란색 인자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노란색이 되어버리니까는 요 딱 한 가지 종류밖에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앞에 거는 잘 못 푼 친구들이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딱 정지 버튼 눌러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둥근 노란색 완두는 어떤 유전형을 가지게 될까? 진짜 이거는 정지 버튼 딱 누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여러 개의 유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뭘까? 잘 모르겠으면 정지 버튼 누르셔도 되고. 자, 저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선 둥근 형태는 라지 R이거나 혹은 라지 R, 스몰 R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라지 Y이거나 아니면은 라지 Y, 스몰 Y여야 되죠.
요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그 다음 마지막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요렇게 네 종류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맞췄나요? 맞췄으면 박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도 답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R의 유전형은 표현형이 뭘까? large r, small r, small y, small y. 그리고 small r, small r, large y, small y. small r, small r, large y, small y. 자, 각각이 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노트에 한번 이렇게 옮겨서 적어보든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바로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arge r, small r은 둥근형이에요, 둥근형이에요, 주름형이에요. large r, small r. large r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둥근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small y, small y. 얘는 이제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초록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둥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all r, small r은 어떤 표현형이죠? small r, small r은 그쵸, 주름진 표현형이죠. 그 다음에 large y, small y는 어떤 표현형입니까? 그렇죠. large y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니까 노란 색깔, 준호로 표현이 된다. 자, 어때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쵸?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죠. 혹시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계도 분석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초록 색깔 순종과 노란 색깔 순종을 각각 교배를 했다면 이번에는 둥근 노란 순종, 그러니까 우성끼리만 모여있는 순종과 그 다음에 주름 초록 순종, 그러니까는 열성끼리만 모여있는 순종, 이 두 개를 한번 교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1대는 뭐가 나오겠냐? 인데요. 일단 둥근 노란 순종을 표시를 해보면은 large r, large r, small y, small y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주름 초록 순종은 small r, small r, small y, small y 이렇게 유전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둘을 각각 교배를 하면은 이제 슬슬 조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전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1대가 뭐가 나오겠어? 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가 나올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제 답을 들으세요. 알겠죠? 네. 자, 이게 뭔가 4가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2개 중에서 하나가 내려오고 여기 2개 중에서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large r, small r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1대는 무조건 large r, small r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모양이 돼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내려받고, 그리고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를 내려받아서 large y, small y를 내려받아서 1대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물론 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외 없이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로 표현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내려받고 2개 중에 하나를 내려받고 이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뒤에 게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유전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YYYY가 없다면은 그냥 2개 중에 하나 받고 2개 중에 하나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거, 그러니까 색깔도 앞에가 RRRR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러면은 YY 중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YY 중에 하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large Y, large Y 중에 하나 받고, small Y, small Y 중에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는 반드시 둥근 노란 완두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1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가 나왔으니까 2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대는 1대끼리 한번 교배를 해보는 거야. 방금 얘기했다시피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녀석을 교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니까 약간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2개 중에 하나 받고 2개 중에 하나 받고 2개 중에 하나 받고 2개 중에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약간 복잡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표를 그리면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표를 그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모양에서 하나, 색깔에서 하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지 R, 라지 Y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Y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를 받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라인에다가 딱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딱 적어주게 되면 하나의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얘네를 순서대로 갖다 적으면은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끝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칸에는 라지 R, 라지 R이 나오고 라지 Y, 라지 Y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R, R, Y, Y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칸에는 마찬가지로 라지 R, 라지 R에다가 여기서 이제 라지 Y가 있으니까 여기 라지 Y, 스몰 Y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요 칸에는 라지 R, 스몰 R이죠.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Y, 라지 Y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칸들을 쭉쭉쭉쭉 다 채워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형을 봤을 때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표현형으로 다 적어놨는데 요 케이스는 둥록 대칭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둥초 둥초 그 다음에 주노 주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비율을 따지자면은 둥노 대 둥초 대 주노 대 주초 하면은 개수를 세보면 알겠지만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결론은 요 9대 3대 3대 1이라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을 각각 뽑아서 비율을 따져보면은 놀랍게도 3대 1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세보세요. 3대 1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게 되니까는 12대 4니까는 3대 1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둥근형, 주름형도 마찬가지로 3대 1이 나오게 됩니다. 세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앞에서 했던 요 3대1, 3대1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 갔어? 요 3대1, 3대1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각각 형질의 비율은 따로따로 했을 때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는 그 법칙을 맨델이 뭐라고 지었냐 하면은 독립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독립의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유전되는 케이스를 알아봤고 그 두 개가 동시에 유전되는 케이스를 알아보니까는 실제로는 각각 따로따로 유전되는 것과 비율이 나타나는 게 다를 바가 없더라.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더라. 알고 보니까는. 그래서 맨델은 이런 현상을 보고 독립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예시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건데 근데 뭐 그거는 일단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 독립의 법칙이 뭔지 완두의 색깔과 완두의 모양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더라. 그것이 독립의 법칙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울 내용은 완전히 끝이 났고요. 그렇다고 오늘 수업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죠? 우리 오늘 수업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미영쌤의 순환 시간인데요. 자,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대답하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위에 거 1번 읽어보면은 순종 둥근형 노란 완두콩의 유전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됐던 굳이 따지자면 엄마가 됐던 이 완두콩의 유전형이죠. 그렇죠?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뭐였죠? 순종이니까는 이제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둥근 노란이니까 그렇죠. 라지 R, 라지 Y, 스몰 Y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순종 주름형 초록 완두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몰 R, 스몰 Y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두 친구들이 만나서 자손을 가지게 되는
자손 1대 유전형과 표현형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모양에 대해서는 무조건 라지 R, 스몰 r을 봤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는 라지 Y, 스몰 y를 봤죠. 그러니까 유전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게 되고요. 표현형이 뭐냐? 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둥노가 나타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손 2대 표현형 비율은 여러분들 지금 빨리 노트를 딱 꺼내가지고 직접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 표현형의 비율을 직접 구해보세요. 알겠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결과만 얘기하면은 9대 3대 3대 1인데 그것이 이제 둥노, 그 다음에 둥초, 그 다음에 주노, 주초의 비율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순한 맛은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반드시 표를 그려서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검사할 방법이 없지만은 양심을 맡기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 정도로 순한 맛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민혁쌤의 시식 코너.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미리 맛보는 시간이죠. 오늘 문제가 마찬가지로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렇죠. 정지 버튼 꾹 누르고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해설하겠습니다. 자, 빨리 정지 버튼 누르고 푸세요. 네, 자, 다 풀었죠? 네, 좋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은 만약 아까 했던 거랑 다르게 유전형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러니까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형이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그러니까 주름진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하면은 자손의 표현형 비율은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뭐부터 그려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표부터 그려야 되겠죠? 표를 그리면은 근데 이거 약간 좀 간소화해서 그리는 꿀팁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표를 그릴 때 라지 r, 스몰 y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y, 스몰 y 네, 잘못 말했죠. 스몰 y. 자,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요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게 바로 스몰 r, 스몰 y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죠.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발음이 이래. 이렇게 네 개를 다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형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어줘도 됩니다. 귀찮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 표현형을 구해주게 되면은 라지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스몰 발음이 이래. 하여튼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요때는 이제 하나하나씩 받게 되니까는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받게 되면은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 끝에 꺾기를 받으면은 스R, 스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형을 따지자면은 얘는 둥노, 그 다음에 얘는 둥초, 그 다음에 얘는 주노, 그 다음에 얘는 주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 나오게 되니까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은 그렇죠. 그냥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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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지식 코너까지 완전 끝이 났고 오늘 수업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수업을 끝까지 들은 수고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